반갑습니다. 10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를 보내면서 제가 미용실 일하면서 느낀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고객 만족도라는 게 이 뷰티 업계에 종사를 하게 되면은 고객 만족도가 결국에는 이렇게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불문하고 연령 불문하고 그 고객의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솔직하고 이렇게 정직한 이 고객의 목소리는 여러분들 과연 누굴까요? 어린아이가 가장 솔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하루에 한두 명 이상 어린아이 고객님들이 왔는데 하는 얘기들이, 머리는 무조건 여기서 감고 가겠다. 근데 보통의 아이들이 머리 감을 때 샴푸대가 불편하니까 무서워서 머리를 못 감거나 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미용했을 때 샴푸 의자를 진짜 신경 써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두 번째 오픈했을 때에는 제일 아마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았나, 샴푸대에.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아예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다른 데서 머리를 하고 왔던 친구들은 샴푸할 때 무서워해서 이제 그 친구들의 어린아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이렇게 머리를 감는데 이렇게 성공을 해서 애들이 엄청 샴푸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들이 막 뭐라 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애기 머리를 이제 좋은 일을 한다고 머리카락을 기부를 한다고 해서 저보고 이제 애기 머리 좀 클리닉을 좀 해달라고 해서, 모발 클리닉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두피도 같이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애기가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 막 표정이, 그 행복감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표정으로 이 웃음을 짓고 있었고, 이제 다 해주고 나서 엄마한테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좋다가 자리에 이제 앉아서 머리를 말려주는데 갑자기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 머리가 날아갈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두피 마사지도 같이 해줬는데 아기가 엄청 좋았는가 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엄마 자꾸 나 머리가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도 두피에 있는 노폐물이, 제가 마사지를 살살살 해서 한 10분 이렇게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짜서.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나가지고 나왔더니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또 생각했잖아요. 고객의 목소리에 나의 부족함이나 아니면은 또 내가 잘한 점이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좋은 점을 얘기해줬으면 그 좋은 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진짜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또 부족한 점을 얘기해줬다라고 한다면은 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클레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염색을 거의 3주에 한 번 하시는 고객님의 모발에 제가 펌을 해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뭐 진짜 극손상모에는 열펌을 이렇게 순간적인 열을 가해서 하는 응급수술의 개념의 열펌을 해드리는데, 이제 보통 염색 모발에 펌을 했을 때에는 머리가 부시시하고 푸석푸석하고 건조하면서 컬이 잘 안 걸리는 느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고객은 웨이브를 원했는데 제가 C컬 정도만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뭐 S컬이 살짝 걸렸는데 손질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게 S컬이 될지 안 될지가 그건데 어쨌거나 그 고객이 손질을 잘 못하시는데 C컬이 나와서 다시 이제 10일 뒤에 이틀 전에 머리를 다시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바쁘신데 두 번 오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염색 전용 모발에 쓰는 그 펌젤을 새로 사서 테스트를 다 본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로 펌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펌을 새로 해드렸는데 그때 그 과정이 첫 번째 사전 샴푸를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염색을 하시니까 염색 모발에 들어있는 그 염색 모발에 그 속해 있는 화학적인 잔류물을 깨끗하게 빼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야지 약재가 흡수가 균일하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모발 끝 쪽에는 PPT 같은 거를 살짝 도포해주고 이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약재를 도포했습니다. 뿌리 쪽 위주로. 왜냐하면 반머리를 하고 뿌리 쪽 볼륨을 더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 쪽 위주로 약재를 도포해서 빗질을 해서 끝 쪽에는 약이 거의 닿지 않게 해서 와인딩 작업을 들어갔고 모발에 손상도가 있으니까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크레스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눈썹선을 기준으로 해서 네이프 부분부터 제가 와인딩을 하고 네이프 부분 쪽에는 건강하기 때문에 모발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컬보다 한 3, 4단계 더 낮은 걸로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한두 단계 낮은 걸로 하는데 이분이 그 반머리를 한다 했었고 요 안쪽 네이프 쪽 머리가 모발의 힘이 다른 부분보다 크레스트 라인 위쪽보다 건강한 모발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펌 헬퍼라고 이제 환원제 역할을 조금 더 해주는 pH 6에서 6.5의 그 펌 헬퍼를 중화하기 직전에 제가 컬 테스트를 보고 뿌리 쪽 위주로 그 펌 헬퍼를 도포하고 3분 있다가 이제 그 네이프 부분 쪽에는 로드아웃을 하고 중간 세척을 한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중화제 도포를 해서 7분을 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의 히피펌 느낌처럼 펌이 나왔습니다. 컬의 굵기는 3호 정도로 나왔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품을 그 볼륨 프라이머, 그 뿌리는 그 컬링 에센스를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지난번에 10일 전에 파마하러 오셨을 때 그 드렸더니 그거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 다 마무리하고 나서 제가 이거 AS 어쨌든 그분이 진짜 바쁘신데 베트남 출장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저한테 다시 이렇게 오셔서 머리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거는 클레임이기도 하지만 역발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또 다시 오고 싶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머리 시술을 더 정성껏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님께서 돈 받으시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AS는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최대한 이런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염색을 자주 해서 그렇다고 일단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제가 더 공부해서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볼륨 프라이머 너무 좋아서 친구한테도 선물하고 싶다고 해서 그 2개를 구매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특히 좋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이렇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또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진짜 매일 머리를 해드릴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헤어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 진짜 모발 손상도는
진짜 무조건 시술하기 이전에 눈으로든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든 반드시 체크를 해서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있었는데 커트를 해드리는데 일단 두피가 약하고 두피가 이제 약하다고 스스로도 말씀해 주셨다면 고객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면 그건 진짜 고객님 두피가 진짜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피 보호제 염색을 하신다 해서 두피 보호제 성분을 반드시 넣어주시고 염색약에 그리고 염색약 도포하기 전에 두피 보호제도 써주셔야 됩니다. 약은 물론 좋은 거, 제일 순한 거, 고급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써서 자극을 덜 주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커트를 해드리는데 커트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위에 머리는 얇아지고 길이가 반곱슬인데 길이가 생각보다 짧네 이런 생각을 했고 옆머리는 직모고 두상이 튀어나왔구나 해서 옆머리 쪽만 그 가위로 머리를 뜨지 않게 라인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객님께서 거의 비슷하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머리 자르면서 옆두상 손으로 체크하고 두상 체크하면서 옆두상이 많이 이렇게 나왔구나 체크하고 이제 가위로 머리를 커트를 해드리려고 할 때 제가 한번 딱 봤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고객님 근데 다운펌을 하셨는가 봐요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길래 당연히 체크해서 보면 알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고 염색 모발에는 다운펌을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머리가 끝쪽에 내려올수록 지글지글 탑니다. 왜냐하면 다운펌을 도포할 때 이제 뿌리 쪽에만 바로 찍고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빗질을 하기 때문에 또 눌려주니까 약재가 모발에 닿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발의 손상도는요, 이렇게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할 때에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모발의 손상도를 얼마만큼 잘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제의 선정이나 약제의 도포, 방치 시간, 이러한 것들이 다 요소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모발에 이 헤어 디자인 작업을 했을 때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모발의 손상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발의 손상도는 도대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까에 대해서 일단 아무것도 시술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모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머리에 빗질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샴푸를 했을 때 머리카락을 너무 비빈다던가 그럼 마찰이 생기겠죠. 그럼 큐티클층이 손상이 돼요. 그리고 샴푸를 너무 많이 해도 모발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다 벗겨내기 때문에 씻어내서 벗겨내기 때문에 이렇게 모발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라이기, 열로 인한 제품을 사용해서 드라이를 할 때 모발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화학적 시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발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케어는 반드시 매일매일 홈케어를 통해서 해주셔야 되고 또 화학적인 시술로 인한 모발의 손상도는 우리가 스타일 변화를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모발의 손질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을 하면은 뭐 손상도가 뭐 엄청 심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반복 시술을 하면은 모발에 반복 시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반복적인 시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모발 진단을 잘못해서 약제의 선정이 약제의 파워를 우리가 엄청나게 강한 걸 쓰거나 하면은 머리가 부서지거나 눕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발의 손상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모발의 손상도를 줄일 수 있을지 완화를 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모발을 얼마나 굵고 힘있게 유지시켜 주면서 이 화학적인 시술을 할지 그리고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대 제가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25개 지사를 가지고 있는 여자 회장님을 또 진짜 잠깐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그 언니가 이제 있는 곳으로 제가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또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데리러 와서 이제 제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1시간 반 만에 전 다시 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대화를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부분이 그 언니가 앙드레 김 패션쇼를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본인이 모델로 이렇게 직접 어, 옷도 입고 워킹도 하고 헤어랑 메이크업도 받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다솜아, 돈이 있어야 일단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근데 본인이 또 이거 이제 메이크업이랑 이렇게 머리를 받아보니까 이거 진짜 이 메이크업이나 헤어에 따라서 나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한 달에 한 번 새치 염색만 하는데 하는 말이 파마를 해보니까 머리가 너무 부시시해서 안 되겠더라. 겉으로 봤을 때도 모발이 너무 손상된 게 보이니까 이거 막 단정하지 못하고 이거 젊어 보이지 못한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언니 옆에 한 명이 이제 염색을 자주 하는데 한 번씩 파마를 했다가 머리가 끊어지고 녹아서 파마를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 드라이기를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날 가면서도 그 언니들이랑 모임하면서 느낀 건데 그 언니가 또 그 25개 디자인 들고 있는 언니가 하는 말이 기동력이 일단 좋아야 된다고 건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좋은 것을 먹고 이렇게 해야지 따로 보조식품을 먹지 않아도 내 몸이 건강하고 뭐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또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할 때에도 보면은 좋은 제품을 애초에 좋은 제품을 쓰면은 모발의 손상도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제가 요즘에 지금 많은 테스트를 보면서 약재를 구매해서 테스트를 보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모발의 손상도에 모발에 우리가 어떠한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모발의 강도나 탄력도나 이 장력이 유지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진짜 많이 배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헤어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 어, 그 헤어 디자인 작업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약도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인턴들이 진짜 제일 많이 슬럼프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제의 도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학교에서나 그 다음에 학원에서 나는 와인딩 할 줄 아는데 이렇게 그냥 염색 약 그냥 바르면 색깔 나오던데 매직약 발라서 그냥 매직기 당기니까 매직 되던데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전문적으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헤어 디자인 작업을 들어갔을 때에는 세밀하게 이렇게 프로세스가 나뉘게 되잖아요.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진짜 이 약도포가 이 모발의 손상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약도포를 제대로 정확하게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약제의 선정을 그 고객의 모발에 맞게 약제의 선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약도포를 하는데 이 약도포는 모발의 손상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생모, 기연모, 그리고 이 중간 부분,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을 잘 연결해야지 과연 하나 우리가 아니면 머리 염색을 했을 때 경계에 띠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경계 중간 부분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약도포 하실 때 약재의 양 그리고 모발의 슬라이스를 떴을 때 그 섹션의 그 각도 그 다음에 우리가 빗질 방법 그리고 약재를 어떻게 흡수시킬 건지 핸들링 이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약도포 단순하게 모발에 약재를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상도를 고려해서 어떠한 시술각으로 약재의 양을 균일하게 도포할 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재를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게 써도 좋진 않지. 적게 써도 당연히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제의 도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제의 이 점도를 조절하는 거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중요한데, 액체 타입과 크림 타입, 이 중간에 에멀전 그 타입으로 약제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어떠한 상태의 약제가 장단점이 흡수율이나 그 다음에 여기 제품력에서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혹시나 일을 하다가 다른 곳에 이직을 했을 때 약제가 달라서 내가 또 이 약제가 달라서 슬럼프에 오는 거는 또 진짜 잘못된 건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들이 많고 약제를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는 만큼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기본 공부를 정확하게 해서 다양한 약재를 고객의 모발에 맞게 사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열 처리입니다. 자, 모발의 손상도에, 자, 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이 모발에 손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열 처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잘 함으로써 모발이 약재가 흡수가 정확하게 되고 고객이 원하는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근데 과하게 하면은 더 이상의 약재가 모발에 흡수되거나 하는 게, 모발에 흡수되고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발을 손상으로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치 시간을 지켜주셔야 되고, 또 열 처리도 여러분들 잘 계절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래서 열 처리의 방법, 그리고 열 처리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또 얘기했듯이 우리가 방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샴푸를 했을 때 또 거품 나자마자 헹구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자,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흡수가 되려면은 당연히 일정한 시간을 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약재를 도포했을 때에도 큐티클층이 열려야 되고 모피질에 침투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일정한 방치 시간을 보시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보신 다음에 우리가 열 처리를 통한 방치 시간과 자연 방치를 통한 열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자연 방치를 할 건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 숙련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적당한 방치 시간이 있잖아요. 진짜 극손상모에는 열 처리가 아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방치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발의 손상도에 따라서 약재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어떤 알칼리도나 아니면 환원력이나 pH에 따라서 방치 시간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전처리나 중간처리나 아니면은 펌제에 컨디셔닝 성분이 들어있게 된다면, 아니면 염색약에 컨디셔닝 성제가 들어가 있다면 아무래도 모발에 약재가 천천히 침투를 하면서 손상도를 줄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 우리가 모발이나 두피에 약재를 도포할 때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모발의 컨디셔닝 성분 6가지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약 도포를 할 때 이제 헤어 디자인 작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왜 좋은 약재를 사용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모발의 손상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발의 손상도를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게 하면서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화학적인 헤어 디자인 작업은 물리적 화학적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고객이 원하는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모발의 손상도를 잘 파악해서
모발에 어떠한 컨디셔닝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 모발에 알맞게 사용을 해서 모발의 손상을 최소화시켜서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모발의 컨디셔닝 성분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컨디셔닝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때 샴푸랑 트리트먼트랑 컨디셔너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컨디셔닝을 하는 게 이제 모발의 손상도를 우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 모발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고요. 두 번째는 세티알릴 알코올이고, 세 번째는 반응조절제, 네 번째는 항염증제, 다섯 번째는 금속 봉쇄제, 여섯 번째는 계면활성제. 이렇게 모발의 컨디셔닝 성분이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프로필렌 글라이콜은요, 펌제에 사용되는 프로필렌 글라이콜 성분은 보습제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이때 용매 작용이 있기 때문에 펌제의 다른 성분들이 균일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프로필렌 글라이콜의 투과 촉진제는 모발의 큐티클을 부드럽게 팽윤시켜서 펌제의 성분이 모발 내로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펌제에 배합하게 되면은 펌제의 점도를 조절하여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듭니다. 이때 약제 도포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펌제 유통기한을 늘리고 성분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성분으로 분류돼서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부작용은 아주 드물게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피나 피부에 닿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 성분이 화장품이나 펌제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거나 펌제에 들어갔었을 때는 두피에 최대한 약제가 닿지 않도록 도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의 펌제들.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모발의 컨디셔닝 성분 6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아.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